짜잔. 이 문제가 이제 족보가 있는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소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1번은 그냥 이제 속도식을 유도해라. 근데 이제 유도할 때 뭘 활용했어요? 정류상태 근사를 이용했었죠. 그렇죠? 정류상태 근사를 이용해가지고 그 속도식을 유도를 했었는데, 2번 문제에서 이제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요 둘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단계 속도가 이게 은근히 이쪽이 느리다.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 그렇다고 속도 결정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슬로워 해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커서 이 부분을 싹 무시할 수 있었다라는 독특한 가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싹 날아가다 보면 이 앞에 상수가 이게 바로 그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체 속도 상수가 됐었고, 그 전체 속도 상수와 단계 속도 상수 사이를 아레니우스 속도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단계 활성화 에너지의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요까지가 기존에 이제 있었던 그 족보가 있는 문제라 이런 말이야. 그죠? 근데 요 3번부터가 요 3번부터가 요거 이제 미스고의 창작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주어져 있는 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뭐였냐면 요 K2하고 K3를 비교할 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리고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그 가정, 요 가정.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단계 이 가정 하에 여기에 있는 델타 H1, 델타 H 뭐냐면 단계 1, 요거 요 XY가 X2, Y2가 되는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단계, 이 단계만의 반응 그 뭐냐면은 엔탈피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단계 1에서 저기 이제 발열 반응이지, 흡열 반응이지, 혹은 뭐 구체적으로 그 활성화 에너지나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시된 그 정보가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K1과 K2. K1, K2가 누구냐면 바로 이 단계 1에 이 각 단계별 그 속도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반응 속도 상수, 역반응 속도 상수를 각각 K1, K2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K1, K2, K1, K2가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무엇이 변하고 있어요? 그 비율이 변하고 있죠.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온도가 좀 올랐더니 K1에 비해서 K2가 조금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요 첫 번째 단계에서의 단계 반응열을 지금 좀 알아보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은 요런 게 있었죠. 요 기억나? 요 기억나? 뭐예요? 이제 좀 외워야지. 어, 자, 가빈스 읊어볼까요? 이제 외워야지, 이거. 그 그래프 아니었어요? 에? 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외워야지, 이제. 그렇군요. 이거 한 50번쯤 나왔는데, 외워야지. 바로. 네. 요거라고 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가빈? 자, 아레니우스 속도시가 뭐 읊어봐요. 시작. K는 A, EMR, 로그로 치면, RT, 로그 K 하면, 로그 LNK는 LN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RT분의 RT분의 2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 A, LNA. 더하기 로그 A.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얘로 미분하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은 상수라고 보면 그 역수의 미분이니까 그냥 다항함수 미분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그 A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자짐률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 문제에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좀 묘한 표현에서 자짐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데 사실은 얘도 변수긴 해요. 얘도 온도가 변하면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자 동력학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상수라고 보고 미분을 하면 뿅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항함수 미분한 결과가 요거. 너무너무 유명한 애죠. 너무너무.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면 단계 속도 상수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면 단계 속도 상수는 무조건 증가하죠. 무조건 증가. 예. 무조건 증가하는데 그때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K가 올라가고. 그렇지. 온도가 증가할 때 속도 상수가 커지는 게 맞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더욱 커진다고 했었죠. 무슨 말 되겠어요? 뭐가 클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그럼 잘 봐. 온도가 증가하잖아. 온도가 증가할 때 K1이 더 커져요? K2가 더 커져요? K2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 증가 시 K1보다 K2가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속도 상수가 더 커지니까 K1과 관련된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와 K2와 관련된 이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정반응 속도 상수는 K1,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EA1, 역반응 속도 상수는 K2,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EA2라고 했을 때 온도 증가 시 K2가 더 많이 증가하므로 이때 어떻게 된다?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훨씬 더 클 것이다. 훨씬 더라기보다는 뭐 여하튼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반응 진행 축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쨌건 이게 반응물이고 어쨌건 이게 생성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응물이 이 생성물이 될 때 항상 뭐를 지나게 돼 있어요. 단일 단계 반응은 항상 전이 상태를 지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에너지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에너지가 뭐예요? 그렇지. EA1.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윤지스 이 에너지는 그렇지. 윤지스. 윤지스 저기 미용실 다녀왔어요? 오늘 헤어가 멋진데요? 그래. 좋습니다. 네. EA2. E2. 윤지스. 자기네 집에도 그 머리카락 많아요? 네. 나 여자 3명이랑 살잖아요? 여자 3명이 머리가 다 이래요. 와, 머리카락 진짜. 나 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머리카락을 계속 치워요. 계속. 그래서 내가 좀 치워라 해도 아무도 안 치워.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특히 화장실에 가면 그 이제 안방 화장실 있고 뭐 큰 화장실 있잖아. 그러면 그 안방 화장실은 특히나 이제 물 없이 쓴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애들 쓴다고 뭐 수북해. 그럼 내가 이제 꼬라 앉아가지고 이제 버리고 막 하는 그런 자기네 집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첫 번째 활성화해야지. 요건 이제 두 번째 활성화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따 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저기에 있는 첫 번째 단계 1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 단계 1의 반응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델타 H1이라는 건 여기서 어디를 표시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델타 H1 이건 여기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여기하고 여기 요 사이의 에너지를
델타 H1. 오 이제 나왔어요? 부겸스 왔어요? 그래요. 그래 부겸스. 부겸스 반가워요? 고마워요. 어떻게 봤어요? 진주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 진짜로요? 감사해라. 알겠습니다. 그래. 이때 가빈이 진주 올라간대요. 가빈이 진주 올라간대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델타 H1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델타 H1하고 이 첫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 그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얘 사이에 무슨 에너지 보존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어떤 그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자, 가빈스 얘 사이에 어떤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겠어요? 저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뒤에 거 되니까 바로 빼야 되는 거. E에서 어. 둘 빼면 H1. 자, 저 누구냐? 저 부겸수 방금 저기 그 뭐냐? 저 윤지스가 뭐라 그랬어요? 응. 바로 봐. 이 경우 이렇게 하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은 그 실수 없이 금방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잘 봐요. 어차피 여기서 일이 가야 되잖아요. 일이 가기만 하면 되니까 돌아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즉, 이 엔탈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그 기억날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말 기억나요? 상태함수? 상태함수의 뜻이 뭐예요? 경로에 무관하게 상태로만 결정되는 함수가 상태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상태함수는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태함수는 돌아가도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겸? 아니구나. 줘봐. 여기. 이거 내가 줬던 게 맞나? 그렇지. 여기 있어. 이거. 그래서 엔탈피는 상태함수라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돌아가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상태함수는 뭐 서울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그래. 또 말해놓고 나이 또 이상하네. 여러분 앞으로 21세기는 어디가 중심 도시가 되죠? 앞으로 21세기는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어디가 중심 도시가 되죠? 바로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왜? 여기가 중심 도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은 상징적 도시가 되고 네. 부산 뭐 요런 지역들이 부산, 창원 이런 지역들이 뉴욕처럼 됩니다. 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대나 부산에 있는 대학의 그 평가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왜요? 여러분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유명해요? 하버드, 보스턴이 유명해요? 하버드, 보스턴이 유명하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버드 MIT가 유명하잖아요. 네. 왜? 보스턴이 뉴욕 옆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남 지역이 훨씬 더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남 지역에 특히나 부산, 창원 이쪽이 그 뭐냐면은 그게 됩니다. 전 세계적 중심지가 됩니다. 그 삼국시대 때는 어디가 전 세계적 중심지입니까? 였습니까? 삼국시대 때는 그 전라도 쪽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모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도를 펴놓으면 당연히 지도를 펴놓으면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니뽕 이렇게 있고. 네. 그럼 여기 상하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뭐냐면 제주도 있고 여기 대마도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상하이하고 이 오사카 여기 있거든? 그럼 상하이, 오사카를 연결하는 무역 항구를 짓고 싶어. 어디가 제일 좋겠어? 여기. 그래서 장보고가 여기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장보고는 재벌이에요, 재벌. 그래요? 장보고는 전 세계 재벌이에요, 전 세계 재벌. 그래서 신라 정부가 제거한 거예요. 장보고가 전 세계 재벌이에요. 전 세계 재벌인데 장보고가 너무 거대해지고 그리고 장보고가 그 많은 돈으로 군대까지 만들었거든요. 군대까지. 지금으로 치자면 탱크만 1000대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대한민국 탱크 보유 대수가 1000대 정도 되는데 장보고 혼자가 개인이 탱크를 1000대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탱크에 해당하는 무력을.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기 딱 틀어막고 여기 뭐 청해진이라는 데가 여기 전라도 여기예요. 왜냐면 여기 있어야 상하이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오사카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남방 무역도 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전 세계 중심이었어요. 무역의 중심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무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요. 왜 여기가 아닐까요? 바로 북극 항로가 열려서 그래요. 북극이 얼음이 다 녹았어요.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배가 어디서 출발하는 게 편하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쪽 블라디보스톡을 돌아서 러시아를 돌아 북극을 통해서 캐나다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갔어야 돼요? 유럽으로 가려면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그 싱가포르를 지나서 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항구가 어디예요? 싱가포르라고요. 싱가포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 지금 망했어요, 이제. 망했다고요. 배가 이제 어디서? 여기서 위로 간다고. 그래서 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제일 난리 난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사를 보면 어디가 발전할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여기가 전 세계 중심지였어요. 서울 아니에요, 알겠어요? 서울이면 일본 가기 어렵잖아요. 서울이면 동남아시아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는 여기가 중심이었다면 그때는 북극이 꽁꽁 얼어 있었으니까. 지금 북극이 녹았잖아요. 북극이 녹음 진국온난화 때문에 녹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야 물류가 싸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 달에 뭐 했어요? 저번 달에 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 뭐 시작했어요? 저번 달에 거제도에 KTX 공사 시작했어요. 거제도예요? 예, 거제도에 KTX 들어가요, 이제. 거제도예요? 예. 왜 거제도에 KTX를 깔아요? 사실 여러분 거제도까지 가본 사람. 나는 매주 가거든요. 왜냐면 거제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창원하고 거제도가 물리적으로는 가깝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요. 근데 교통은 엄청 힘들어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수도권에서 거제도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차도 몇 개 없고. 근데 거기에 KTX를 뚫는 거예요. 왜? 그 거제도 옆에 공항을 짓거든요. 신공항을 짓는다고요. 그 공항을 왜 짓겠어요? 바로 기차, 배, 비행기를 한꺼번에 다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경남 지역에. 그래야 북극 항로를 통한 그 일본하고의 물류, 중국하고의 물류, 뭐 유럽, 북미 지역하고의 물류를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처럼 된다? 뉴욕처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기보다는 이 경남 지역이. 역사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LA가 아니고 왜 뉴욕이 중심지가 된 거예요? LA도 잘 살죠. LA도 잘 살지만 그래도 미국의 중심은 서부예요, 동부예요? 동부잖아요. 왜 미국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LA 있고 여기에 뉴욕이고 여기 보스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필라델피아 여기 있고 여기가 중심지라고요. 왜? 여기 영국, 여기 독일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뭐가 중요하다? 지리가 중요하다고, 지리가. 부겸, 요 찰나에 다 썼어요? 빨리 쓰세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얘가 상태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어쨌건 뭐로 가도 거기로만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 입장에서 이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때 얘가 전이 상태를 들렀다가 생성물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전이 상태로 가는 과정의 에너지는 EA1일 거 아니야. 그런데 전이 상태에서 생성물이 되는 과정은 이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의 역방향이겠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어떤 상태에서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거의 역방향으로 이 스텝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요걸 스텝 1, 요걸 스텝 2 라고 하면 이리 갔다가 이리 가면 원래대로 목적하는 데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가정하면 활성화 에너지랑 방향이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스텝 2를 요렇게 규정을 하면 활성화 에너지랑 방향이 반대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 보존을 찾을 때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를 생각해서 부호를 정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여하튼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크다고요? 어느 쪽이 더 크다고요? 첫 번째 단계보다 두 번째 단계가 더 크다고 했죠? 첫 번째 단계보다 두 번째 단계가 더 크니까 둘 중에 어디가 더 커? 이게 크지? 이게 크니까 이 녀석의 전체 부호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짜자자잔.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요? 가빈스. 발열스. 그래서 저 단계 1은 이런 식으로 발열 반응이겠구나 라고 판단하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은 글자가 좀 많죠. 뭐 글자를 막 읽으면 또 글자가 두 번째 단락이 새로운 또 내용이 있어요. 요로 또 다른 걸 또 논술해 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나오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자, 뭐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첫 번째 단계에 그 뭐냐면은 속도도 있을 거고 이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의 속도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럼 이때 이게 왔다리 갔다 정반응으로 갔다가 역반응으로 갔다가 왔다리 가다가 하다 보면 이게 묘하게도 평형 상태가 되면 그 단계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저 단계 1의 정반응 속도 어떻게 표현돼요? 저 단계 1의 정반응 속도 어떻게 표현돼요? 자, 바로 정반응 속도는 K1의 XY의 제곱이죠. 제곱. 왜 제곱이에요? XY가 두 번 나오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그 다음 요거의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돼요? 요 놈의 K2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두 개는 언제 같죠? 그렇지. 맨날 같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맨날 같은 게 아니고 만약 얘들 사이에 평형이 성립한다면 그때 같은 거다. 무슨 말 알겠죠? 문제에서 이제 평형을 언급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평형에 도달한다 라고 치자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같아진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
짜잔. 요걸 정의한다면. 자, 이게 뭐겠어요? 바로 저 반응물 농도 분의 생성물 농도 B잖아요. 이걸 정의한다면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저 단계의 평형상수겠지. 보기만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위쪽 관계를 활용하면, 이 위쪽의 관계를 활용하면 이 단계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바로 요것분의 요게 되니까 K1 over K2 이런 식이 되겠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K1하고 K2의 비율을 알아요. 왜? 문제에서 요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그죠? 그럼 잘 봐. K1, K2, K1, K2B가 1대5, 1대10이지.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200켈빈에서는 얼마? 5분의 1. 250켈빈에서는 10분의 1. 좋아. 그러면 이때 이 둘 사이에 대조 비교를 하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요쪽이 더 크죠. 되죠? 저쪽이 더 크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200켈빈은 저온 조건인가 보다. 250켈빈은 상대적으로 고온 조건인가 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반응은, 요 첫 번째 단계 반응은 저온일 때 속도 상수가 커지는구나.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저온 조건에서 속도 상수가 커진다. 이 말은 얘가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저온 조건에서 속도 상수가 커진다. 이 말은 얘가 발열이란 말이에요, 흡열이란 말이에요? 바로 발열 반응이다. 무슨 말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저온 조건에서 평형상수가 커진다를 얘기해주는 원리가 멍미. 저온 조건에서 속도상수가 커진다를 얘기해주는 원리가 멍미. 저온 조건에서 저온 조건에서 평형상수가 커진다. 그러면 발열이다를 얘기해주는 원리가 멍미. 그렇지. 바로 르 샤텔리의 원리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면 저온 조건에서 속도 상수가 커지죠. 그렇죠. 요 두류가 이제 사실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생각해 주는 원리가 바로 르 샤텔리의 원리인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는 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논술해 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도론 문제인데 기본 간단한 연력학이나 그 평형 관계를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논술할 수 있는 문제죠. 됐죠? 좋아. 자, 그 다음 뒤쪽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